아시아 지역 감리교단 대표들이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아시아 감독 회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교회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이 미디어 컨텐츠와 온라인 사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과 메타버스를 다음 세대 사역에 접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코리아가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를 한국으로 초청해 수술을 지원합니다. 어린이들은 심장 수술을 받은 뒤 주한장로교회가 제공하는 미션하우스에서 2주 동안 회복 기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아시아 지역 감리교단 대표들이 오늘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아시아 감독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배의 회복을 고민하는 것처럼 아시아 교회들 역시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교회 생태계 회복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아시아 감리교협의회 AMC 아시아 감독회의에 참석한 10개 나라 감리교단 대표들은 한결같이 코로나19 극복과 교회 부흥을 제1의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아시아 감리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세와 리더십을 가진 한국 감리교회에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한국 감리교회가 아시아 감리교회를 서로 돕고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은 결정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교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뒤에서 언제든지 격려하고 일으키는데 모든 힘을 다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감리교회가 초청해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모이게 된 겁니다. 아시아 감독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환경과 인권, 정치적 상황 등에 대한 각 나라의 선교 상황을 나누고 관심과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감리교회 사이먼 비스워스 감독은 조혼과 어린이 노동, 약물 중독,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황을 나누고 방글라데시 감리교회가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So I request you all, please pray for Bangladesh Methodist Church Ministry, that we may survive, we may overcome the situation. Thank you very much. 내년 제6차 아시아 감리교 대회 개최주로 결정된 홍콩 감리교회 팀램 총회장은 홍콩 시민들은 중국의 일국 양제 정책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캐나다나 호주, 영국 등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팀램 총회장은 이어 이들 중에는 소위 중산층으로 불리는 전문가와 기독교인들이 많다며 홍콩 감리교회가 위기를 딛고 개혁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hink we would like you to pray for our worship lives, especially for our young people. They have so many things to do. They have so many things to learn, so many things to play. So it's not easy to keep them coming back for fellowship or worship. So that's about my report. AMC 각국 회원교단들의 기도 제목들은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 감리교 대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AMC 실행위원회와 아시아 감독회의에 참가한 각국 감리교단 대표들은 5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지역 교회들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환적인 노력이 한국 교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사역들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선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 플랫폼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역들이 시도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사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한다는 뜻에서 포노 사피엔스라고 불릴 정도로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 잘못된 종말론과 근본주의적인 신앙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등 오히려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신천지와 JMS 등 이단 사이비 단체들도 온라인 홍보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넥스템 선교회는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동영상 플랫폼 넥스템 앱을 출범했습니다. 기존 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매시업 기술을 통해 넷플릭스와 같은 기독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선호하는 채널이 뜨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죠. 잘 모아져서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세대를 초월해서 또 복음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들과 그것들이 공유가 되고 넥스템 선교회는 교회는 시대마다 문화를 담는 그릇을 통해 변치 않는 복음을 증거해 왔다며 지금은 뉴 미디어를 통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넥스템 선교회는 또 뉴 미디어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양성과 역량 강화에도 나섭니다. 선교회는 다음 세대는 일방적으로 소비를 요구받는 세대가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세대라며 자생적으로 크리스천 콘텐츠가 생산, 공급, 소비되는 선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신앙 성숙을 돕는 가상현실 공간도 생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는 기독 메타버스 플랫폼 시온을 오는 13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당시 가상현실 공간에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한 CCC는 새로운 복음의 통로로서 메타버스를 주목했고 복음적인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방학의 공백이나 해외 사역 등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손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각종 강의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소그룹 활동과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놀이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성경 스토리를 직접 체험하고 묵상할 수 있다면 정말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여러 공동체와 모임에 소속되면서 모임을 위한 전용 공간이나 게시판, 또 그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소통하면서 CCC는 시온이 영혼을 살리는 공간이 돼 교회와 선교단체의 영적 운동을 돕기를 원한다며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흥미롭게 접근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구호단체 사마리안 퍼스코리아가 2명의 몽골 어린이를 한국으로 초청해 심장수술과 치료제를 지원합니다. 몽골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어제 입국했으며 세종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은 뒤 이후 주안장로교회가 제공하는 미션하우스에서 2주 동안 회복 기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는 앞으로도 심장수술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어린이들을 한국에 초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마리안 퍼스코리아는 사마리안 퍼스의 한국 지사로 본부 대표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맡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청년 리더십을 발굴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내일까지 연신교회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도자 리더십 세미나에는 교단 소속 청년 등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는 글로벌 NLP 코칭 아카데미 권종희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애와 결혼, 진로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는 교단 소속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장로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목적이라며 세미나에 참여한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정서영 목사가 오늘 정견을 발표하고 보수연합기구 통합에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서영 목사는 안팎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합기관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올 한 해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서영 목사는 이어 한기총이 지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교회를 다시 이끌어가야 한다며 지난 세월 한기총의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한기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기총은 오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서영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구촌의 환경 문제는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자연에 대한 인간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 그리고 문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촌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자신의 삶과 직접적 연관성을 지어서 자신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자주 우리의 생각을 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환경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독서입니다. 의식의 각성과 변화 없이 우리가 지구촌의 환경을 관리하고 지켜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주제가 우리 의식 속에 선명하게 살아 있어야 그 의식의 흐름이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환경을 다루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 독서를 통해서 환경이라는 주제가 우리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태주 시인의 들꽃이라는 시의 한 부분입니다. 환경을 자세히 보고 체험해야 환경에 관한 생각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이 생태 관광을 제안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0년 세계 인구 현황을 보면 세계 인구수가 약 77억 9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중 약 43억 8천만 명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 셈입니다. 인간은 점점 자연의 소중함을 알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아야 소중한지 압니다. 소중한지 알아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토론입니다. 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환경에 관한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다고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친환경적 삶을 사는 것은 혼자만의 결단으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 모여서 응원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을 기뻐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런 토론의 문화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는 친환경적 소비입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과 함께 기업이 친환경적으로 변화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기업을 후원하고 친환경 기업에 투자하고 그리고 친환경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 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 중립을 이루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녹색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지구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변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써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개척교회 전수조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침례교 대전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가 교단 내 400개 개척교회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개척교회의 현실을 파악해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간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척교회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신총회 국내전도위원회와 함께 개척교회 전수조를 통해서 현황의 실태들을 파악하고 또 목회자들의 요구도를 잘 분석해서 체계적인 정책과 전략들을 좀 구축하고자 합니다. 한편 예장 고신총회는 오는 6월 29일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대전연합회는 은포교회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열고 대은교회 구재성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앞에 선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더 열심으로 연합회 회장직을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사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올해도 더 풍성한 대전시 연합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CBMC 여수중앙지회는 여수조찬기도회와 여수기독교단체 총연합회와 함께 목회 데이터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연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 정확히 진단해보고 비즈니스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새롭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강사로 나선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코로나 이후 개신교 교세 감소에 대해 설명하며 교회가 다가올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건조한 가운데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일부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